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두산중공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일은 27%꽉 찬 양봉 흐름을 보였었는데 금일은 또 꽉 찬 음봉 흐름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크게 나와주었지만 허나 저처럼 여러분들도 기업의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신 거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멘탈을 잡으셔야 합니다. 중간 익절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이 조정 구간을 좀 버텨야 할 것 같은데요. 금일 영상에서는 하락에 대한 제 생각과 두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 정권 이후까지도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락으로 흔들리시는 분들도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두중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폭, 두산중공업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어제 상승폭을 대부분 잡아먹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에 반해서 HMM 차트도 같이 갖고 왔는데 오늘 한 6, 7%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죠. 뭐 장기적으로 종목을 들고 큰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세에서 담아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단타만 하셨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종목을 가져가 본 적 없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셨거나 뭐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부분 단타로 투자를 했다가 정리하지 못해서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비율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단타 성향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향이 다 같을 수는 없고요. 성향에 맞게 뭐 장기로 가져가든 아니면 단기로 가져가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목표한 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셔야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만간 조정이 나와줄 거라 보는 입장이었고,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부담은 사라질 수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의를 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오늘 공매 비율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러나 개인들이 또 지레 또 겁먹고 나간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으나 일단은 두 가지 다 하락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개인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의 이런 주가의 움직임, 개인들의 힘이 상당히 컸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2만원대부터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HMM이 상승하고 조정이 나와줄 때 그런 수급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외인과 기관의 이제 이런 흐름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도드라진 모습인데요. 다만 조금 다른 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테마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로 해서 가파르게 또 하락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HMM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도 조정이 뭐 한 3, 4일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한 번에 두중처럼 뭐 20%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었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허나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것만으로도 수익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일부 현금화해서 조금 떨어졌을 때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고, 실질적으로 뭐 수주라던가 뭐 진전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두중 또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테마가 뭐 일회성 테마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보다는 훨씬 더 위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입장에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 쭉 우상향을 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또 상승도 있고 조정도 있고 다시 상승도 있고 이렇게 쭉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마련인데요. 중간에 조정을 겪거나 흔들리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는 없는데 무조건 봉우리 여기나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익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대로 봤을 때 이런 하락세도 피할 수 없는 게 주식입니다. 안전한 조정을 걸쳐야 더 길고 더 큰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HMM의 이 차트 급등하는 흐름이 아니라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정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두중이 앞으로 그려가야 하는 이 그림은 HMM의 이런 차트 모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락세에서 당연히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고점 구간에서 물려버린 어제 또 막 올라간다고 물린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서 물려버린 매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이런 차트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가장 좋은 건 등락폭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우상향하는 부분들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중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요. 오히려 조정을 한 차례 겪은 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중이 분명 우상향할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테마가 너무 가파르게 형성된 분위기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일부 수익 실현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 개인 5월 31일부터 개인들의 힘이 주가를 가파르게 상승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2만원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금일 같은 경우 외인이 24만 주 이탈이 되었고 개인이 정말 오랜만에 또 100만 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관이 또 실로 오랜만에 130만 주 가량 이렇게 받아 주었는데 개인이 100만 주 그동안 들어온 물량이 얼만데 100만 주 나갔다고 해서 20%가 좀 내려갔는데요. 그동안 들어온 거에 비하면 그다지 많이 나간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죠. 개인 물량이 위에서 더 쌓여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도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이 계속 받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정 시에 개인의 이런 물량들이 기관으로 손바뀜하는 이런 시점이 중요하다. 두중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보셔도 최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량인데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와서 적정 가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은 개인의 힘보다는 기관이 또 끌고 가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내일 하락이 더 나와줄지 아니면 반등이 바로 치고 나와줄지는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5일선을 오늘 걸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찍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또 10일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섣불리 대처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25,000원 선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이 시작된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사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24,000원, 23,800원까지도 지지 테스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테마를 얻어서 급등하는 종목들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익이 좀 난다라고 할 때는 익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는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선 내 계좌에 또 일정 수준의 수익이 들어와야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꼭대기에서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지만 꼭대기에서 수익률을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미처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뭐 10%, 20% 우습게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 뭐 6만 원이든 8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잡기보다는 저는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까지 잡고 가시다 보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맛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언젠가는 4만 원, 5만 원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기 모멘텀이나 재료들 그리고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만 좀 잘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멘탈 관리, 멘탈 케어만 잘하셔서 더 큰 수익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는 제 생각과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